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0분을 기해 철원과 화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춘천에 내려진 호우예비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철원이 71.2, 화천이 48.5, 춘천이 45.2, 원주가 35.5, 강릉이 8.1mm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모레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10에서 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고 강원 동해안은 10에서 50mm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어 무덥겠고 내일 오전 동해 중부 안쪽과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작년 11월 춘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신호 위반과 과속주행을 한 80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요. 이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고령자의 면허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이유를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9살인 한명석 어르신. 90을 앞두고 있지만 경적 소리도 잘 듣고 신호등 색깔도 잘 알아봅니다. 40년간 운전을 했는데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걱정한 자녀의 권유로 지난해 결국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고 한 번 없이 그냥 지났는데 이제 연세가 많거니 제발 좀 그만두시라고 그래. 면허를 반납한 지 8개월째. 가장 불편해진 건 이동입니다. 한 달에 4번 병원을 가는 것도 일이 됐습니다. 외곽에서 병원이나 마트가 있는 시내까지 가는 버스는 4대뿐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차 시간은 20분이 넘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10분, 버스를 타고 또 40분을 가야 합니다.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면 집에서 병원까지 총 50분이 걸립니다. 차로는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동수단이 바뀌면서 시간은 40분이 더 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걔 장날 아니면 그저 주로 혼자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정이 모르면 이제 콕터시 불러가지고. 밭농사가 생업인 78살 임종순 씨는 2년째 면허 반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20분 거리 마트에서 농자재를 구입하는 것부터 수확한 농작물을 포장해 옮기는 것까지 모두 트럭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비료 부대나 가만이나 그런 거에다 잔뜩 담아가지고선 미고 나와가지고서는 갖다 싣고서 들어오는 거죠. 강원도 고령 운전자 18만 1000여 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2% 정도. 정부가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시간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추진하고 지자체들도 면허 반납 보상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령 운전자들은 일상이 불편해지는 현실 앞에 여전히 반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면 자식들한테 만날 부를 수도 없죠.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1km까지 기본요금이 16% 상승한 4,6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1km 이후의 거리요금은 131m에 100원, 시간요금은 31초에 1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2016년 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경포와 낙산 등을 대체해 신규 자연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지가 많은 시군에서는 공모에 선정되고도 산림청과의 협의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고 또 조성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큽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북평면에서 열양면까지 걸쳐 있는 해발고도 1421m의 상원산. 원시림의 보존 상태가 좋은 데다 한골 계곡의 옛길을 활용해 최근 계곡을 따라 트레킹 코스까지 만들었습니다. 정선군은 이곳 상원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강원도의 공모 절차에 따라 상원산 일대 29.9제곱킬로미터가 도립공원 후보지로 선정된 건 2016년입니다. 국유지가 98.1%였는데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과의 토지 편입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도립공원 지정은 유보됐습니다. 주목군락단지나 절초군락단지 이런 게 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공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런 요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중단은 한 2019년 정도에 아마 이 어떤 협의 과정에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이 도립공원에서 일부 해제되고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도립공원 면적이 줄었습니다. 대체부지 공모에서 정선군 상원산과 횡성군 태기산이 도립공원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국유지 편입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태백시에서도 삼척시와 경계에 있는 백병산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내부 검토를 벌였는데 검토 면적 32제곱킬로미터 가운데 99%가 국유립인 점이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추정 비용이 500억 원에 달해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없어졌던 면적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개는 이제 산림청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땅인데, 되게 이제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보면은 그 간섭을 많이 받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난해 철원군의 DMZ 성제산 일대는 국유림 비율이 24%로 낮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면서 국가 습지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 4.7제곱킬로미터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 시군으로서는 개발과 보존을 위해 산림청과의 유기적 협조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태백과 삼척, 정선, 영월, 평창에서 공동 추진하는 강원 남부권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나 투자심사 재검토와 반려 등으로 지연되다가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권역 단위의 목재 생산 체계를 목표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약 42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지부진하던 춘천시 보건소 신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7년 완공이 목표인데요. 1년 넘게 공석인 보건소장도 정부가 자격 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채용의 청신호가 커졌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소양촉진 4구역 내 근화동 일대입니다. 보건소가 새로 들어설 자리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어진 지 20여 년 만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보건소가 새로 들어설 부지입니다. 원래 있던 보건소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 떨어진 바로 건너편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등 545억 원입니다. 춘천시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보건 관련 5개의 과 사무실과 함께 진료실과 선별진료소, 건강증진센터, 마약류 보관창고가 갖춰집니다.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토탈 헬스케어 센터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에 1,300여 명이 이용하는 치매 안심센터도 새 보건소에 입주합니다. 지금은 보건소가 좁은 탓에 석사동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주차장도 150면 규모로 2배 정도 커집니다. 주차장이 좀 좁았고, 그리고 옆에 별관이랑 따로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했고. 보건소장 채용 절차도 다시 시작합니다. 현재 1년 1개월 넘게 비어 있습니다. 작년 1, 2차 채용 공고 때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고 올해 1월 3차 때는 1명이 지원했지만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지역보건법이 개정돼 보건소장 자격 요건이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까지 확대됐습니다. 춘천시는 지금 진행 중인 4차 채용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의사나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까지도 이제 확대되어서 이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와 함께 강원도 최초로 치매 전문 병동을 내년 7월에 준공합니다. 또 올해 난임 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금을 부부당 최대 18만 원으로 올리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강원 라이즈 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뜻하는 라이즈는 교육부가 가진 대학 재정 사업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강원 라이즈 센터는 춘천 강원인재 육성 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섰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16개 대학들은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 양성과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횡성댐만으로 원주와 횡성 지역의 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에도 원주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횡성군은 장양리 취수원의 나쁜 수질을 근거로 보호구역 해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원주시는 인구 증가에 따른 물 부족 등에 대비해 취수원 다각화를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50년 넘게 원주 시민의 식수로 쓰이는 원주 소초면 장양리 상수원입니다.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곳 섬광물 100ml당 하루 평균 14,700여 개의 대장균이 발견됐습니다. 전년도 평균 33,600여 개에 비해 비교적 맑아졌지만 여전히 4등급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4등급은 고도의 정수 처리를 하더라도 생활용수가 아닌 공업용수로 분류되는 물입니다. 횡성 지역에선 수질도 나쁜 데다 공장 설립 제한 규제까지 겹치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원주와 횡성의 30년 갈등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3자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횡성댐에서 원주 횡성의 물을 일원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됐고 강원도와 횡성군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곳 장양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 용역의 결론이었습니다. 강원도가 공개적으로 횡성군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원주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합니다. 횡성댐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물 용량은 20만 톤인데 현재 하루 18만 톤의 물을 사용해 여유량이 너무 적고 정부가 권고한 횡성댐 적정 공급량 75%인 15만 톤을 지금도 넘기고 있어 물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물이 최대 15만 톤 정도 되고 횡성이 3만 톤. 그래서 총 18만 톤이 필요한 상황에서 횡성댐 장기 계획 최대 공급량이 20만 톤으로 현재 사용량을 공급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증가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원주 지역 인구가 늘고 있어 물 사용량이 더 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때문에 3천억 원 이상 비용이 들어도 홍천까지 와 있는 소양강댐 수도관을 횡성댐까지 연결해야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해지고 그때 장양리 취수장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군데가 어렵더라도 또 다른 군데에서 보급을 하고 시민의 그 물 공급은 안정성을 아마 담보가 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용역 결과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주시는 멈추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장양리 취수장 수질과 관련해 원주시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등 환경부 기준에 부합해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며 물 부족과 단수 사고 등에 대비한 취수원 다각화를 고수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골드시티 업무 협약을 맺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골드시티 정책 포럼을 엽니다. 내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골드시티 정책 포럼은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의 대응 방안 중의 하나로 은퇴자 마을 추진에 맞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됩니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장년, 은퇴자 등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 주거단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손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주민 안전권을 배제했다며 사업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도 송전탑 반대대책위 등 전국의 기후환경단체는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과 삼척에 새 민자 석탄 발전소를 무리하게 건설한 정부가 지중화 등 선로 변경 요구를 외면한 채 주민들의 안전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산업부 한전은 2026년까지 삼척, 정선, 평창, 영월, 횡성, 홍천 등 230km에 걸쳐 송전선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 기준 강원 지역의 농축협의 전체 대출액 14조 3,730억 원 가운데 5,272억 원이 연체돼 대출 연체율이 3.67%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연체율은 2022년 1.19%에서 지난해 2.51%로 높아진 데 이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협의 연체율 관리 목표인 2.9%를 넘은 것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